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사실상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죠.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대목일 텐데요. 친박계 공천 개입 논란과 후폭풍,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녹취록이 한꺼번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씩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번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 들으셨죠? 네네. 예.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앞서 공개됐던 윤상현 의원 그리고 최경환 예. 의원의 그 전화 통화 내용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됐던 어떤 친박계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떤 그 육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뭐 친박 마케팅 이런 어떤 그런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증 이런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지역구의 출마 지역 조정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설득일 수도 있고 예. 또 보기에 따라서는 뭐 회의와 압력일 수도 있을 텐데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세 사람의 어떤 녹취록에서 공통적으로 좀 대통령의 뜻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마치 이게 청와대가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의혹을 강하게 주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김성회 전 의원에게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서 빠져라.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구로 옮겨라 회유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정무수석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래서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이제 대체적인 상황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도 이것이 네. 마치 무슨 정말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지역구의 교통 정리를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뭐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을까? 뭐 정말 상식에 비춰봤을 때 지금 있기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예. 결국 이 문제는 그 친박계 어떤 이제 좌장, 서청원 의원의 그 지역구가 좀 무난하게 선거에 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교통 정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들이 이 세 분, 통화가 됐던 세 분이 모두가 이 공천이나 당 지도부 어떤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현기환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장에서 예. 이런 식의 그 구체적인 개입이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로 확인되지 않은 그 대통령의 뜻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이 친박계 핵심이라는 분들이 국정에 어떤 부담을 주는 더 네.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현기환 수석의 발언 가운데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하면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 이 발언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청와대는 개인적 차원의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정말 이 세 사람이 호가호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이 논란 속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어떤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라고 예. 한다면 저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잡음을 네.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김성애 전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섰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예, 예. 그런 일들 자체가 저는 막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설득이 잘 되지 않으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예. 뜻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현기환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전에 그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이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더라도 뭔가 청와대로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좀 더 그 명확한 어떤 입장이나 그 해명들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녹취를 누가 흘렸을까? 이것도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사람하고 다 통화를 했던 김성회 의원인데 이 측근 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요. 네, 여러 지금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애 전 의원 쪽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언론에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 정황을 비춰보면 만약에 이것이 김성애 전 의원 쪽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출된 네. 것이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얘기 없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뭐 제3자에 의해서 언론사에 전달됐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할 텐데 네, 이것이 공교롭게도 제3자에 이제 의해서, 예. 제3자라는 것이 사실은 그 여당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또 서청원 의원의 그 당권 도전 여부가 이제 막바지에 몰려서 결정이 임박해 있는 시점이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에 친박계 쪽에서도 이것이 전당대회의 어떤 구도를 바꾸기 위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 의도적으로 시점에 터트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도 유출을 시켜서 뭐 친박계를 위축시키고 서청원 네. 의원의 출마를 막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새삼 이 녹취록의 주인공 김성애 전 의원은 누군가 또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애 전 의원은 이제 18대 때 화성갑 지금 서청원 의원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친이계 이제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워낙 건장한 체격과 예. 그 힘 때문에 또 일반인들한테 이제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이 예. 육사 럭비부 출신이었다는 네. 점, 그리고 뭐 예전에 한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 이제 강기정이하고 의원은- 물리적인 충돌이 한번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러나 이제 19대 그 총선 때 친박계가 주도한 공천에서 컷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당선됐던 고혜선 의원이 그 이 별세하면서 다시 여기가 네. 재보궐지역구가 되는데요. 당시 거기서부터 서청원 의원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돌이 되는데 네. 경선을 요구했었지만 그 재보궐선거에서 탈락이 되죠. 경선 없이 네. 서청원 의원이 공천이 됩니다. 그때는 양보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공공기관 사장으로 재직을 했었는데 이번에 네. 다시 출마를 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출마 이 부- 때문에 퇴직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작년 말이죠. 그런데, 근데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 지역구를 옮겨라 예. 마라 이런 문제들이 올해 네. 초에 아마 벌어진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녹취록의 공개 득실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지금 새누리당은 의원들 개파색이 하도 뭐 해석이 너무 극과 극이어서요. 두 당이 한 집 살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제 친박계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쪽에 또 유리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그 이미 당에서는 이제 총선 백서까지 내면서 예. 당내 여러 가지 총선에 대한 책임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 친박계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는 더 위축되는 예. 상황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개파의 어떤 뭐 어떤 면에서는 소멸까지 좀 우려가 되는 뭐 우려라는 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음모론, 한쪽에서는 친박의 어떤 추가적인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또 대선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또 다른 충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당내에서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이 개파 청산에 대한 얘기들 서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네. 한번 아주 강한 그 대립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청와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또 하나가 터졌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인데 지금 처가당 의혹부터 아들 꽃보직 특혜 논란까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터졌는데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입니다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 그 고소고발로도 확대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재 이제 해명을 했죠. 그리고 예.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은 본인과 무관하다. 그리고 이제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관련된 의혹으로 이렇게 네. 제기된 분들하고의 그 인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네. 사람들이고 전혀 그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러니까 예. 처가 쪽의 땅 거래 과정이라든지 예.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제기된 의혹들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보도했던 그 언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네. 이런 분이 송사로 가는 상황에서 과연 민정수석이라는 직을 유지한 채 개인의 의혹을 풀기 위한 것들에 이제 그 과정이 거칠 텐데요. 네. 대통령의 그 최측근으로서 이게 사정기관들을 총괄하고 예. 또 고위공직자의 어떤 인사검증을 이제 그 관장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송사들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과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것이 오히려 이제 더 큰 부담을 주거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오히려 이런 의혹제기 수준에서 이런 것 뭐 그것들을 인정하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강한 입장이 강한 입장이 지금 그 배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좀 거취 문제가 다시 논의되는 상황이 거취 배제할 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논의될 수 네네. 있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지금 우병우 수석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의혹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큰 부분은 그 이 처갓집의 땅 매매 과정에서 과연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 어떤 그 고리가 되어서 네. 약간의 특혜성 매매가 있었느냐 예. 아니냐 이 부분이 될 예.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오히려 이제 정당한 거래였고 본인의 뭐 전혀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된 분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구도상 또 이게 진경준 검사장 문제라든지 예. 이렇게 고리들이 있고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황을 가지고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만 예.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부분들이 부분이 있는 명쾌하게 거고요. 해명은 좀 잘 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들 그 전출 특혜 의혹까지 또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서는 의혹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 의병 병역 네. 그을 지금 이행 중인데 그 뭔가 보직에 대한 변경 과정이 그동안 네.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뭔가 좀 편한 보직으로 옮겨졌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네. 이제
본인은 전혀 무관하고 네.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이행하고 있지 않냐는 정도 네. 해명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눈에 볼 때는 과연 그런 어떤 민정수석의 뭐 자제라는 것이 아니었어도 그런 식의 어떤 특혜성 어떤 인사 배치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경찰은 뭐 규정대로 발탁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뭐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